네, 오늘 동시효과 구간 지금 개장까지 5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양대 지수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6%의 상승으로 2,408포인트 선 0.86%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21% 상승한 812포인트 선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 동시효과에서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사마네트웍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네트웍스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죠. 작년도에 매출이 820억으로 150% 연간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08억으로 59%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의 성과인데 올해 일단 4편 이상의 드라마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멘탈리스트, 두뇌공조, 그리고 낭만닥터 김사부 3,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멘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O 맥스로 팔린 작품이죠. 근데 그리고 지난주에 KT 스튜디오 지니하고 145억 7,200만 원에 이거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작년 매출액 대비해 44.36%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작품 팔렸고요. 지난 1월 달부터 두뇌공조가 이미 방영이 돼서 끝났습니다. 마감이 됐고 4.9% 시청률이었고요. 요거에 이제 계약 규모가 64억이었는데 매출비 19% 정도입니다. 요거는 KBS 방영이 됐고요. 이제 OTT로 넘어갈 텐데 거기에서 또 이제 매출이 또 생길 걸로 보고 있고요. 멘탈리스트가 지금 수익 인식이 이번 1분기 때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분기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 연말 예상 PER 11.7배니까 상당히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되겠고,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한참 올라가다가, 시장 타고, 그리고 매기 뺏기면서 이제 하락을 좀 했는데, 이제는 이쪽에 드라마 관련주들을 이제는 끌어올릴 때가 된 것 같고요. 매수 시가 2% 이내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3,700원 정고점 부근 박스권 상단 잡고요. 손절가는 2,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월 쉬어왔습니다. 하락 추세를 보여왔던 사마네트웍스 올해 4편 이상의 드라마 제작 주목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2% 내외,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는 2,500원 선 보고 있는데요. 동시호가에서 1% 플러스 2,980원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SBS입니다. SBS 다들 아시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완화한다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SBS의 가장 큰 약점이 실적 이런 거는 다 괜찮고 주가도 싸고 저평가돼 있고 그건 맞는데 수급이 네. 안 따라줘서 계속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방송국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을 막아놨죠, 정부에서. 지금 보시면 다 0이에요. 이제 화면 보시면 다 외국인은 0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진짜로 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은 그래서 먼저 그런 전망에 의해서 주가 조금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자체 제작사 스튜디오 S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작 편수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다른 이제 지상파 방송, KBS, MBC 대비 이제 경쟁세 대비 높은 채널 매력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편성으로 제작비가 효율화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49,700원, 손절가는 3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 완화 방안 추진에 따른 모멘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컨텐츠주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등 예능 제작하고 있는데요. SBS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49,700원, 손절가는 37,000원 선입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오늘장 보합권의 움직임 예상되고요. 42,750원 선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호가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에서 크래프톤과 포스코케미칼,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 넘는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주의 상승세에 중형주로 갈수록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수화학, 코스모화학, 사마알미늄 4% 강세, 명신산업이라는 또 자동차 부품주도 4%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KC그린홀딩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장에 15% 상승, 급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의
탄소 중립 기술에다가 약 9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발표가 어제 나오면서 어제장에도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고요. 탄소 포집 관련주들 움직임 오늘 장 초반 보겠습니다. 카나리오 바이오가 어제 하한가 이후에 20%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3월 22일 수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월 FOMC가 개막한 가운데 1% 내외의 상승이었습니다. 변동성을 전날에 보였었던 은행주들이 나란히 반등에 나섰는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은행 위기가 악화될 경우에 예금에 대해서 추가 보증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외신에서 미국 재무부가 지금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진정 국면을 보여주면서 3월 FOMC 금리 결정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2,400선에 대한 저항을 보이고 코스닥이 800선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중국 한알령 해제의 가능성과 또 국내 엔터업계에 대한 중국 빅테크의 관심,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K바이오에 대한 관심, 주가의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국가 프로젝트 비전 2030 추진하는 그 SKIV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최근 들어서 아스타, 미코바이오메드가 부각을 받았는데 실사 소식에 일단 움직였고요. 사우디의 투자가 실제로 유치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이후의 소식들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양대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내외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0.87%가 오른 2409.14포인트 선, 오늘 20포인트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2400선 안착 시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1%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코스닥이 1.08%가 오른 811.1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양대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57억 원어치의 매수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240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 260억 원대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 대형주와 IT주를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3거래일 연속 코스닥은 팔고 있는데요. 395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거래일 만에 11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400억 원 코스닥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팔고 기관의 매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 보시면 오늘 양대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284억 원 매도로 프로그램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85억 원의 매도세로 양대 시장 매도로 오늘 프로그램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환율 시장 출발 상황도 보시면 7원 20전이 하락하면서 1304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업종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모든 업종이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1.73%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태경 BK, 포스코 케미칼, IS 동서 등이 2% 내외로 오르고 있고요. 철강 금속 업종이 1.67%, 키스코홀딩스, TCC 스틸, 포스코 홀딩스 나란히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보험과 전기전자, 화학업종, 그리고 제조, 금융 등의 업종들, 증권업종까지 1%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섹터 가운데서는 통신업종, 섬유의복업종 잡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섬유의복업종은 플러스 전환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일단 큰 종목들은 상승을 시도하네요. FNF 상승 시도입니다. 통신업종 많이 소폭의 하락인데 통신도 상승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업종의 오름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지금 양대 시장의 대형주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상승세가 주도적인데요.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과 LG전자, KB금융, 신한지주까지 배터리와 IT 그리고 또 금융주
동반해서 2%대 오름세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만이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고 대형주 30위권 내에서 대부분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LNF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중반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LNF는 좀 양극재 중에서는 일단 최근에 좀 눌려 있었었죠. 오늘 장에 4%의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펄어비스,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BM, 첨보까지 2%에서 3% 오름세, 메디톡스가 3%, JYP 엔터테인먼트가 1%의 약세 보여주면서 엔터주, 카지노주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이런 바이오주 가운데 일부 종목은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주의 상승 양대 시장에서 일단 눈에 띄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 어떻게 시장 평가하실까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은 뭐 대부분 다 이제 장세가 이제 괜찮고요. 특히 시장의 이제 대형주 쪽에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쪽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뭐 강합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3%가 넘게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은행주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 이제, 빠지면서, 은행주들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를 상당히 좀 강하게 만들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추가 상승을 하면서, 또 LNF 쪽으로도 지금 4% 정도 지금 넘게 올라가면서, 뭐 시총 1, 2, 4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지수는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센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이쪽에 이제 센트리온 그룹주들이 요즘에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흐름은 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 게임이나 펄어비스 올라가고 게임주들도 오늘 올라가는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고 중국 소비주들만 어제 이제 좀 올랐던 부분에서 살짝 오늘 차익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탄력이 제일 강한 쪽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섹터상으로 보게 되면은 전기차 같아요. 오늘은 2차전지가 이제 에코프로건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에 이번 주 초에 좀 매기를 뺏겼던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2차전지 쪽에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대우마그네틱스는 지금 10%가 넘게 올라가면서 지금 다시 또 신고가를 내고 있고 PNT 같은 장비주들도 좀 올라옵니다. 로봇은 지금 시세가 좀 빠지고요. 그리고 챗봇 쪽은 살짝 좀 반등이 나오는데 종목별로 좀 반등폭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탄탄하고 그리고 전기차가 오늘은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님 지금 시장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뭐 미국 시장 강했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신규 전문가님이 섹터별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철강 주식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쪽이 좀 강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탑머티리얼도 뭐 한 15% 급등하고 있고, AI 관련 주식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런 쪽도 AI 관련 주식 미국 시장에서 빅베어 AI라든가 사운드 하운드 AI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급등했고, 구글 측에서도 지금 바드 AI를 시험판을 출시하면서 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 뭐 어느 정도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어제 요즘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2주 넘게 거의 한 3주 가까이 이제 안 사죠. 미국 시장 상승 나와도 안 삽니다. 좀 그런 거는 참고로 좀 보셔야 되고, 어제 연기금 같은 게 그동안에 뭐 적게는 하루에 200~300억 매수하고 많이 매수하는 날은 한 900억까지도 매수했는데 어제는 오히려 소폭 팔았어요.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탈출 전략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수급상에서 좀 느끼는 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또 로봇주에 이어서 AI가 바통을 이어받는 듯 하죠. 전체적으로 좀 오른세를 띠고 있고, 유엔젤과 마인즈랩이 5%에서 7%까지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배터리주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들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간밤에 테슬라의 또 장대 양봉 눈에 띄었습니다. 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가격 인하 정책 덕분에 유럽 내에서 2월 등록 대수가 50%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주가 좀 조정을 겪고 나서 이제 반격을 보여주던 찰나에 또 이 테슬라 관련주 가운데서 LNF의 4%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센트럴모텍과 LG 에너지솔루션도 2%에서 3%, KEC가 1%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밖에 오늘 폐배터리주들 가운데서 성일하이텍과 코스모화학이 4%의 강세, 그리고
석경 AT 좀 잠잠하고 탑 머트리얼이 20%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소부장 쪽, 전극 쪽도 하고 있고 또 시스템 엔지니어링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주도 최근에 한 700억 정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배터리주 이런 종목들의 급등 일부 나타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포스코 엠텍의 8% 강세도 눈에 띄죠. 신기수 전문가님 배터리주 흐름 짚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고 다시 신고가를 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를 보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박스권 상단이 지금 결정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LNF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셀업체라든가 또 양체 중에서 LNF 쪽으로 뭔가 매기가 좀 교체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근간에 뭐 강했던 종목 쪽으로 수급상의 쏠림은 좀 있습니다. 대구 마그네틱스도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탑머티리얼즈 많이 올라가고, 또 LFP 종목으로 돼 있는 파워넷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10% 정도의 급등을 지금 해주고 있으면서 올라가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배터리 섹터 전체 내에서도 약간의 유행 타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가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매기를 받습니다. 오늘 뭐 대우 마그네틱스, LFP 쪽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 저 전고체 쪽으로도 뭐 한농화성이나 이소화학 쪽에는 오늘 이제 조정권인데 이지가 갑자기 지금 이제 또 치고 올라가고 계속해서 요즘에 시세를 좀 줬죠. 그래서 본다면은 이쪽으로 여전히 매기들은 2차전지 쪽에 집중이 좀 되고는 있지만 약간 이제 투기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섹터 내에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면서 절대 따라잡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하기는 힘들고요. 좀 조정이 들어올 때 들어가셔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는 그런 형태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은 오늘 배터리주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로도 실적 주목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예,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그 체크포인트 들고 나왔다고 해서 뭐 주가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는 뭐 미국 시장 영향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자체 수급도 있는 거고 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뭐 실적 전망이 여전히 좋습니다. 좋은데 뭐 이제 지수하고 좀 같이 좀 봐야 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 가령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차트 한번 잠시 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뭐 저는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박스권 상단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뚫고 가기에는 전체적인 지수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수가 뭐 아주 뭐 강하지도 못하니까 역시 뭐 저는 트레이딩 전략이 당분간은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빠지면 사고 오르면 좀 팔고, 지수가 한 방향으로 좀 가기 전까지는 좀 그런 전략으로 좀 병행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탄소 포집 관련주의 상승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아마 가장 눈에 띄셨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이랑 탄소 중립 산업법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왜 탄소 중립 관련주, 탄소 포집주는 안 움직일까 이런 생각도 얼핏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정부에서도 향후 5년간 뭐 90조 원 예산 활용해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갑자기 불거진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이게 뭐 한 2년 전서부터 불거진 얘기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그런 뉴스에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은 예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크지 않다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주가를 움직이게는 그런 뉴스들이.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조금 그런 주식에 대한 접근은 조금 뒤로 좀 미뤄야 되지 않나. 좀 강하게 이런 이슈에 좀 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좀 오히려 반응을 안 하면은 오히려 저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탄소 포집 관련주 가운데 캐시그린 홀딩스가 오늘장 8% 강세를 띠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포스코 그룹주도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탄소 포집 저장 사업 추진한다든지 또 기업 내에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관련주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걸 뭐 단기 이슈로 봐야죠. 이게 뭐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번 시장에서 전기차, 로봇, AI를 제외한 나머지 테마들은 지금 연속성을 좀 못 가져요. 왜 그러냐면은 로봇이나 AI 또 전기차 관련 뭐 전고체라든가 이쪽 주변 그런 섹터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빠져야지 지금 다른 쪽으로 연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돈이 지금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마들 이거 단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보면 오늘도 뭐 캐시 그린홀딩스도 지금 음봉 맞고 있고 캐시코트도 지금 음봉 맞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타의 어떤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올라가면 매도하셔야 되고 조금은 좀 연속성을 바라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확실하게 지금 다른 테마주들이 뭔가 좀 형성이 되려면은 로봇이나 AI 쪽에서 돈이 좀 많이 빠져야 돼요. 전기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쪽은 단발적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철강주들 가운데서 또 일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휴스틸, 또 세아제강지주, 키스코 홀딩스 같은 어떤 이런 지주사주 쪽의 철강주들 나란히 3%에서 5% 정도의 상승 보여주고요. 동국제강, 현대제철 1%대 플러스. 근데 뭐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 최영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중국 리오프닝 낙수 효과가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미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뭐 좀 주식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그래요. 뭐 낙수 효과가 지금 과연 중국 리오프닝이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낙수 효과가 있겠냐. 뭐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은 저는 분명히 중국이 경제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하반기 되면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이 지금 양에서 5% 성장률을 제시를 했지만은 글로벌 IB들 중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6%까지도 보고 있어요 올해.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뭐 중국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아직까지는 저는 이쪽으로도 충분히 선침이 가능하고 하반기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수가 지금 아직까지도 좀 시원하게 뭐 왔다 가는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좀 매수 시점을 조금 더 늦춰도 되지 않느냐. 지금 오르고 있을 때 굳이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전망을 어떻게 주가에 녹여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까. 조금 더 늦춰보고 한번 빠졌을 때 그럼 분명히 하반기에 효과 나타날 것이니까 주가 강세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학주 내에서는 뭐 오르는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타 그 철강과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가운데서는 뭐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1% 가까운 상승이고 대체로는 이제 배터리 관련한 친환경 쪽 PI 첨단 소재 4% 상승하면서 화학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중국 한알령 해제에 따른 게임주의 동향들 오늘 게임주 가운데서 후발주자로 뭐 에토즈 소프트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크래프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2%, 3%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 판호 발급이 일부 종목들은 실적 상향의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판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낙폭 과대 구간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NC소프트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펄어비스도 좀 많이 빠져 있었고 다른 기타 종목들 다들 빠져 있었습니다. 낙폭 과대 구간에서의 나온 그 호재 그걸로 이제 하단을 잡고 그리고 신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은 게임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올라가는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은 저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2차전지 많이 올라간 쪽에서 또 로봇 많이 올라간 쪽에서 AI 많이 올라간 쪽에서 이제는 매기가 좀 빠지면은 그 돈들이 결국에는 이제 게임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교체되기 바로 직전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저는 시장 모멘텀을 보면서 NC소프트도 괜찮고요. 펄어비스도 낙폭 과대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또 올해 신장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컴퓨터스 피해 거짓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게임주들은 지금 구간에서 잡아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과대에서 불을 붙였던 그 판호 발급 이슈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넷마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고요. 넥슨게임, 데브시스터즈는 소폭 상승이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IT주 가운데서는 또 최영재 전문가의 그 종목이기도 하죠. HPSP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에 아까 15%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는 13%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다 대체로는 오릅니다만 LG전자가 좀 눈에 띄었었는데 현재는 다시 1% 중반으로 탄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소부장 가운데서는 글쎄요, 뉴파워 플라즈마, 뭐 HPSP 이 정도만 눈에 띄고 있는데요. ITG 동향 알아볼까요? 맞아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늘 조금 또 쉬어가는 양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상보다 강하지가 못했어요. 전체적인 뭐 나스닥이나 S&P 500보다는 그게 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HPSP는 뭐 독자적인 행보니까 이거는 따로 좀 별도로 좀 떼어놓고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제가 HPSP는 5일선 근처로 내려오면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그 근처까지는 아니지만 긴 음봉 나왔지만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냥 월봉이 이렇게 길게 이게 지금 3월은 월봉이죠. 길게 나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일봉상에서는 음봉이 길게 나오더라도 이건 추세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종가상으로 매수는 해볼만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좀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반도체주나 뭐 전체적인 삼성전자나 뭐 이런 IT 관련주들은 조금 예상보다는 흐름이 막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다. 나머지 종목들 그동안에 이제 좀 쉬었던 종목들, 뭐 은행주들은 오늘 또 괜찮은 모습, 미국에서 은행주들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동조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주 가운데서는 뭐 사마네트웍스 정도 1% 중반이고요. 이것 말고는 캐리소프트와 SAMG 엔터가 눈에 띄시죠? 2%에서 3% 플러스권인데요. 엔젤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쪽입니다. 어제 그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게 어떤 난임 시술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이거는 뭐 기존에도 서울시에서 있었다 이 말씀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어제 저녁에 단독 보도로 뭐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에 대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다라면서 아이를 낳으면 2억 원 지원, 뭐 혹은 또 뭐 병역 면제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후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28일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리면서 윤석열 대책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오늘 로봇 AI와 연관해서 한번 이런 저출산주까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좀 인구 감소 때문에 계속해서 각광받는 게 로봇 AI고, 오늘도 뭐 셀바스 헬스케어가 또 고점 경신을 하고 있고요. 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회의감도 많은데요. 관련주 움직임 볼까요? 저출산 대책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획기적이다 할 정도의 대책이 나와준다면은, 그러면은 한번 육아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병역 면제 정도면은 한 번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한이 있습니다. 예. 아이를 3명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아이 1명 낳아도 병역 면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또는 1명 낳아도. 예. 네. 애 낳으면은 뭐 일단 1억 주고 본다.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획기적인 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에 내놨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뭐 나올 때마다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 정도의 충격적인 어떤 해법이 아닌 바에는 뭐 오늘 꿈비는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실제로 네.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 육아 관련주들이 얼마나 동력을 받아서 올라갈까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막 크게 기대할 바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단지 이제 정부 발표에 따라 가지고 한번 발표가 나오면 한 번은 슈팅이 나올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뭐 접근해보는 거, 그리고 손절선 정하고 이런 정도는 뭐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I나 이제 로봇을 이쪽 육아랑 같이 연계시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두 개가 정말로 연계가 된다면, 육아 관련주도 간다면은 로봇이나 AI 좀 빠진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AI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팔고, 그리고 오히려 많이 빠질 때 또 사놓고, 그런 트레이딩은 가능한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28일에 이런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시장 동향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인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환율시장 동향 분석 듣기 위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AI 로봇과
저출산은 사실 배치되어 있는 관계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좀 함께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위기가 있고 인구가 지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 힘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AI 쪽에 또 시세가 붙습니다. 오늘 유엔젤, 마인즈랩, 그리고 솔트룩스, 또 비트나인까지 좀 힘이 실리네요. 5%에서 8%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요. 오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시장 전망해 주시죠. 네, 우선 전일 대비 7.2원 내린 1,304원에 출발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7.2원 하락한 1,301.2원에 출발했고요. 이제 역외 환율 자체가 NDF 기준 하락하면서 1,300원 초반대 복귀를 한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상승 중에 있죠. 전일 달러화는 옐런 장관의 발언 속에서 이제 은행 시스템 우려가 추가 완화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운드화는 BOE의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에 약세를 보였고요. 유로화는 ECB의 여전한 금리 인상 의지 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는 위험선호 심리 복귀와 미일 금리차 재확대 기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금일 환율을 전망을 해보면 금일 달러 원은 은행 시스템 우려가 일단락되고 페드의 긴축 부담감도 얇아져 1,300원 초반 중심 하락 공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모든 예금에 대한 일시적 보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퍼스트 리퍼블릭에 예치될 300억 달러 예금은 자본으로 전환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 시스템 우려가 완화되는 등 위험 선호 심리가 복귀되었습니다. 이는 외인들 중심 이머징 국가 복귀에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내 증시 강세 속 환율 하락 압력 제공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은 유동성 부족이 금융 불안의 원인이었던 만큼 이번 FOMC에서 연준이 higher and longer stance를 유지할지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초점이 기존 얼만큼 매파적일 것이냐에서 얼만큼 덜 매파적일 것이냐로 이동됐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달러 대비 원화의 강세 흐름 보일 수 있으며 1,300원 하단 테스트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공업체 수주 물량 및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추격 매도로 대응되는 경우 추가 낙폭 또한 연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 확인했듯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와 저가 매수는 하단을 지지합니다.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완화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어제자 환율이 오름세를 보인 근거는 역내 수급 요인에 기인합니다. 금일 역시 장중 결제 수요와 저가 매수가 하단을 밀어 올리는 경우 낙폭이 제한되면서 1,300원 초반 중심 등락을 가능하며 지금 1,307원까지 장 초반에 보이고 있는 이러한 흐름 역시 역내 수급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금일 달러 원의 레인지는 1,298원에서 1,308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행 시스템의 우려감이 완화되고 위험 심리가 다시 또 복귀가 되면서 오늘장 1,300원 선의 하향 돌파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내부적인 수급도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상단을 제한하는 것은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그리고 또 하단을 지지하는 것은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97원에서 1,307원 선을 전망합니다. 오늘 전략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 네, 계속해서 저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매수 말씀드렸고요. 지금 FOMC 끝나고 나서의 상황을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파월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랑 그저께 금리 동결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압박성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 앨런 머스크는 뭐 0.5% 낮춰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상황에 파월이 어떤 그런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부각시키는 듯한 또 그걸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는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뭐 안전하다 이런 소리는 옐런이 했기 때문에 파월이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나쁜 소리를 엄청나게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날 만한 그럴 만한 얘기를 또 이제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을 것 같아서
FOMC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있고요. 시장은 뭐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저는 일단은 기간은 고용보고서 발표 때까지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4,100선까지는 일단 전진한 이후에 또 고용보고서가 우리 기대치에 맞춰진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FOMC 무사 통과 가능성 예상해 주시면서 고용지표 발표까지는 시장이 좀 더 위쪽으로 향할 수 있다고 보셨는데요. 최현재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단기 모멘텀 구간이라고 뭐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저는 FOMC에서 뭐 25pp를 올리던 동결을 하든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제한적이다. 별로 큰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인하가 아주 쇼킹하게 인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시장은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미국 시장 이번 주 FOMC 전후까지만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증시는 대신 뭐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뭐 미국처럼은 못 오르겠지만 뭐 종목별 장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저는 뭐 이번 주 정도 지나면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2,400선 회복 시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이 810선에 진입 시도하다가 약간 탄력 둔화됐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개장 상황 신기수 전문가 최현주 전문가였습니다.